네, 금요일장 국내장 분위기 좋았었고요. 또 미국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온 뒤에 좀 굳어지는 미국 증시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국내장 역시 금요일장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게 될 텐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시장이 좀 진정됐죠. 미국 증시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 밤 시작이 됐던 미증시, 이 미국 마지막 거래일에 사실 하락으로 출발했거든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락 이후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움직임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계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죠. 20% 혹은 그 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이 미국 증권사들, 투자회사들이 대부분인 것들을 본다라면 경기 위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실 투심이 개선이 됐죠.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국내 증시보다는 좀 적었지만, 그렇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국내 증시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만큼 일주일 내내 투심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상황들 펼쳐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이 외국인이 사실은 8월 9일은 좀 이 순매수 2억이라서 모양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순매수였죠. 외국인이 8월 2일, 12일, 13, 14, 16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였고요.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마지막 지난주 8월 16일 금요일 날에는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고요. 조금 아깝죠. 2,700선 도달할 수 있었는데 2,697포인트로 2,700선 살짝 아래에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물 많이 샀고요. 선물도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현선물에서 모두 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는 있었지만 시장에 불안감이 있었죠. 8월 9일 날부터 매수 금액이 우선 좀 작았다는 게 불안감의 한 가지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의 원인은 거래 대금이 10조 원도 안 됐거든요. 8월 10일 월요일에는 7조 6천억, 13일 8조 9천억, 14일 8조 8천억입니다. 10조 원도 안 되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1천억에서 3천억 정도 굉장히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반등하는 그 와중에 이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굉장히 대규모의 순매수도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11조 1,90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거래대금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 10조 원,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10조 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8조 원 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의 그런 이 코스닥 거래대금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 강했었던 섹터들이 계속 강했다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사실 반도체와 자동차의 힘으로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네 종목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내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상승세에 대한 모습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최상위 종목이죠. 2차 전지를 빼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제일 윗단에 있는데, 이 제일 윗단에 있는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이 시장의 힘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이 모습으로 강하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잭슨홀 미팅이 있죠. 22일부터 펼쳐지지만 파월 의장의 2분 23일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비컷,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부드러운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여기에서 시장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장 상당히 많은 부분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다 이런 좀 보수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많이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 가장 많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긍정적인 수급 상황에 돌아온 주도주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하에 대한 힌트가 얼마큼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또 날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이제 시선은 하반기에 대한 이익단으로 좀 맞춰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네,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거의 급락하기 이전 수준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700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많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시장 좀 전에도 제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입이 좀 매파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시장 다시 급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 여전히 긴장감을 아예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올라간 반도체와 자동차는 가장 1번이 실적이 좋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좀 빨랐던 건데 우선 실적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은 61.4조 원입니다. 이 시장 예상 전체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47%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 30%에서 40% 정도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국내 증시 평균치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70%, 높을 때는 한 80%까지 나오는데 국내 증시 좀 낮은 편인데 이번에 좀 높은 편이다. 그럼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잘 나왔다라는 거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 IT 섹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가 실적 시즌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IT 섹터 안에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주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외에 전자 부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IT 섹터 안에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 sek터 외에도 살펴본다라면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좋은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헬스케어가 포함된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주까지 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이 섹터들, IT 섹터도 비롯해서 조선, 방산, 제약바이오, 게임주들 대체적으로 이 실적이 좋죠. 주가가 좋죠. 실적이 좋은 모습들이 주가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됐었죠. 최근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좀 전에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 조선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실적이 시장 기대치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는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실적이 상당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과 주가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상관관계는 시장이 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가죠. 특히 시장이 많이 불안하면 실적이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좀 더 좋은 빠른 반등도 나오겠지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 HD 현대중공업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이 실적이 좋은 섹터 안에 조선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조선주 안에서도 HD 현대중공업 이 공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조선 1위사 중에 1등입니다. 1위 조선사고 2분기 공정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외주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공정 들어가는 돈이 덜 들어가고요. 외주비 나가는 돈이 덜 나갑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선주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주 중에서는 1등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가격대가 높잖아요.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네, 사실 조선주가 다 좋은데요. 근데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죠. 주가 레벨을 살펴본다라면 한 10만 원대 초반, 11만 원, 12만 원 정도에서 지금 거의 20만 원 정도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적은 정말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라본다라면 지금 주가 자리 사실은 좀 횡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매물도 좀 받으면서 이 이평선을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에서 매물 좀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전 고점이죠. 한 22만 원 정도까지 수익률 한 10% 정도 잡으시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그만큼 좀 좋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목표가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음식료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수를 해외 실적으로 극복한다라는 점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음식료들의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참 눈여겨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음식료는 이 시간에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음식료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보다도 해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해외 쪽에 있어서도 특히 음식료는 미주 쪽의 실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요 음식료 업체들,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됐죠. 주요 음식료 업체들은 해외 비중이 얼만큼 잘 나왔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PEB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해외 실적이 잘 나오고 해외 비중이 증가된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가 부담은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식료 업종 전체를 좀 묶어보면 해외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은 분명히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희비가 조금 갈리는 그런 상황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가장 앞장서 있는 업체를 본다라면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한 해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국내 가격보다도 약 한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다른 이 제품들의 생산을 중단하고 불닭볶음면으로 그 생산 라인을 대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이 팔린 부분을 보니까 삼양식품 실적 이 해외 매출이 한 7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실적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었죠. 이 내수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광고비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성장률에는 좀 제동이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 중심에서 본다라면은 미국과 인도와 같은 신규 국가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있어서의 실적, 미국과 인도 쪽에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하반기를 본다라면 상반기에는 원가율이 조금 부담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원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번 올라간 이 실적들, 한 번 맛보면 라면 같은 좀 경우는 사실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끊기가 힘들죠.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 해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간다. 국내에서 삼양식품 말고도 다른 라면을 만드는 업체들도 실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농심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국내에서 라면 1위 업체는 농심이죠. 농심이 하지만 상반기에는 조금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한 10에서 15% 정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신제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올라갔습니다만 한쪽비, 그야말로 광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신제품들을 향한 광고 비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해외 쪽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쪽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해외 쪽에 있는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이 해외 법인 4분기에 미국 2공장 신규 라인이 가동이 되고 중국 유통망이 정상화가 되면서 매출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해외 쪽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내보다 훨씬 영업이익률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본다라면 농심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농심은 이렇게 좀 약간 눌려주는 그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네, 사실 농심이 주가가 떨어진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제,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2분기 실적. 그래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은 상당히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좀 40만 원대 뭐 조금 더 떨어진다라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폭발 시즌은 4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 중에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농심 실적을 바라본다라면 이전에 6월 달에 60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농심 실적이 삼양식품 올라가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수준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전 고점이죠. 50만 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심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이 영원무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의류업체, 사실 의류업체들이 걱정이 많았죠. 음식료는 미국 잘 팔리는데 이 미국을 비롯한 북미 쪽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는데 의류 어떡하나라는 부분들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영업무역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경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 기대치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5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죠. 이 OEM 사업부의 수익성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에는 효율성이 한마디로 좀 좋아졌다라면은 하반기에는 오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2분기도 성수기입니다만 4분기는 더욱 더 성수기입니다. 이 매출 자체가 더 큰 속도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 지금 자체도 실적이 사실 안 나올 줄 알고 뭐 염려했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런데 하반기는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4.6% 강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적인 상승의 시작이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영원무역은 어느 정도나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영업무역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뭐 지난주에 8.8% 올랐지만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상당히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게 47,000원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목표 가격 잡으시고 1차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나왔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조선 관련된 종목 HD,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2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공정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외주비가 하락하게 되면서 가파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출 관련주, 음식료 쪽에서 농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출도 미국하고 인도 좀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증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 매출액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십니다. 목표가 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무역이 되겠습니다. 의류에다가 수출을 더한 부분이죠. 2분기 호실적도 있고요. 성수기에 진입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내용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